야, 저희 못 본 사이에 드디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정말로 소회가 남다르시죠? 아, 이거 뭐 3년 전하고 많이 비교가 돼가지고 그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 며칠간도 힘들고 뭐 사실 3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감개무량하고 더 잘할 것이다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로 이제 그 윤석열의 3년을 겪다가 네. 이재명의 3일을 겪었는데 이렇게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우스갯소리로 출근 언제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 언제 하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만났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행정 경험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지내면서 의회 경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공백 없는 정치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네. 이제 싸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수습하는데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다 쓰지 않을까. 예, 그리고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이가 굉장히 힘든 청와대 지금 현재 대통령실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제 차에서 내리는데 저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봤어요. 이게 다른 대통령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네. 무슨 통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근데 뭐 존댓말 쓰셨던 것 같고요. 근데 네. 보도에 따르면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네. 모르겠어요. 뭐 아는 사람 또 네. 일본은 유튜버들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아마 공식적으로 전화 받는데 만약 좀 그 불편함 찍는데 안 받으셨는데 그렇죠. 네. 아마 그 편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처에 내린 일선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출퇴근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한 차선을 이제 튀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로 사실은 윤석열이 아니었으면은 엄청 비판 기사 많이 쏟아냈을 거예요 초반에. 근데 이제 윤석열이니까 검찰이니까 좀 눈치 보면서 교통체증 별로 없었던 것처럼 솔직히 지난 정권 초반에 그랬었거든요 보수 언론들도.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보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겪는 이제 불편함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틀라고 했는데 또 반대편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워낙 실제로 테러를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텄을 때 안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지금 다음 주인가요? 청와대 개방은 다음 주에 마감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감이 되고 한시 바삐? 예, 빨리 이제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게 예정이 아마 100일 취임 100일차 9월 22일 전후로 아, 그렇군요. 목표를 두고 있다 뭐 이런 네네.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보안 시설 매립하고 또 몇몇 개의 시설들은 새로 짓거나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오. 뭘 해놨을 수도 있다. 그렇지. 네. 근데 하나라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빠르게 청와대로 들어갈 생각을 일단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최대 목표 한 100일 정도 사이까지는 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시민들과 함께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을 어쨌든 간 임시적이지만은 계속 쓰는 문제하고 한남동 관저도 저 같으면 사실은 찝찝해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주술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기 싫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쓰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어쩌면 그만큼 좀 실용적인 것 같아요. 지난 대통령실의 윤석열의 잘못된 시작점이 사실은 옮길 때부터였거든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됐었고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근본 원인이 아직까지 뭐 밝혀내야 되겠지만 주술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머릿속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옮긴 거예요, 사실은. 정반대인 거잖아요. 실제로 저 사람들이 주술 걸어 놓을 수도, 전 믿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금 또 시간 한시라도 이건 엉뚱하게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곁들여 있는 것 같아요. 용산에 가고 그리고 한남동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저는 제가 성남 시민이라서 가지 몰라도 성남 시민, 경기도지사 어쨌든 신기하게 그냥 쭉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해오고 있는 올라가고 거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남시장 할 때도 그러네. 그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실용적이에요. 성남시장실 1층에 애들하고 같이 가고 막 오. 애들 막 부르고 막 놀았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 전 시장은 못했던 거를.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실용적 이거는 확실하다. 한번 보십시오. 기대도 좋습니다. 내가 어디다 얘기하노? 이 실용적인 너무나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사실은 두 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셨습니다. 예, 불파기라는 뭐 이제 그거 폐지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딱 선거 목표 동안만, 달성해서 이제 네, 선거 동안만 대선 기간만 했는데 했던 거군요. 시작할 때부터 좀 힘들었어요. 같이 하던 분들이 좀 구설수도 있었고. 네, 맞아. 그게 예. 사실은 저는 혹시나 오해하실지 옷은 이렇게 입고 왔지만 당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전 당적이 있죠. 있죠. 네. 당적이 없는데 그 당의 방송을 한다는 건 사실 부담이 있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구설수 없이 넘어갔는데 다른 어떤 같이 하던 분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시작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될 때까지였는데 그때가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한 네 달이 5달 했어요. 그때면 한 달이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막 구속 취소되고 막 그러고 그 후에 파면 선고 늦어지고 막 그러면서 6월 3일 4일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도 만나셨는데 네. 평소에 몰랐는데 직접 방송을 해보니까 야, 이분 재발견이다. 이런 분 혹시 있습니까? 김병기 의원님 아,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막 좀 재밌어요, 심지어. 근엄하시잖아요. 오, 예.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래퍼 네. 비밀병기잖아요. 오, 예. 저분한테 말을 걸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주 유머러스 하시고요. 그렇구나. 눈에 눈매에 장난기가 너무 좋아요. 저 장난치시려고 저 보면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발견, 김병기의 새로운 방면 이런 얘기 또 맞는지 모르겠는데 원내대표를 응원합니다. 야, 그냥 한 해봐. 번에 쌍피로 갑니다, 이게 뭐 지금. 응원해요. 그냥 다 개인적인 소회예요. 개인적인 소회. 네. 아니, 우리 오창석 평론가님은 야, 네. 심지어 지상파 3사의 네. 대선 개표 방송에 참여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자리가? 일부 네. 원래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남천동 하면서도 그랬고 지상파 방송은 나가지 않는다면 귀찮아서 귀찮기도 하고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유튜브는 너무 그렇죠. 편하게 예. 되는데 한 번은 그래도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남천동 멤버들이 한 번이라도 나갔다 와라. 그 나갔다 오면 오. 남천동 팬분들도 좋아할 거다라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팬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남천동 같이 하는 이제 팀원들이 광고를 내서 나갔던 거고요. 오랜만에 즐거운 이제 발걸음이었고 SBS 제작진분들한테는 미안한 거는 출구조사 발표 전에 네. 없어요. 저희도 걱정스러운 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실제로 저는 그 어려운 정권 3년 동안 그래서 저 공중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저는 뭐 사건 반장이라든지 뭐 네. 실화탐사대 이런 그 지상파 어. 방송 아주 조금씩은 네. 계속 하고 있었는데 오창석 평론가님은 그 이후에 사실은 유튜브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혹시나 다른 비속어라든지 아. 욕설이라든지 특히 그 개표 방송에서 저는 계속 솔직히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봤어요. 우리가 네. 고민 많이 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네. 이러니까 보면서 조금 밀리는데 좀 밀려도 좋다. 음. 여기는 어차피 공중파 방송이니까 아주 표준말 쓰고 아주 표준적으로 하고 나오면 좋겠는데 막판에 구였고 아직 개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막 최초 처음일 거예요. 아니 그거 하러 와가 옆에 상대 진영도 있는데 이재명 당선 축하드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투표 중. 깜짝 놀랐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렇게 이입한 이유는 아마도 네.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정책적인 건의 같은 경우에 틈나는 네. 대로 이렇게 드린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했었고 이제 여기 제가 마지막 지난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총선 때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취향 저격 공약 리턴즈 이제 발표를 해서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렸고 나머지는 이제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직책을 받고 뭐 최선을 다해서 활동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새 정부의 성격을 국민 주권 정부라는 6자의 말로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은데 국민 주권 정부 박준 변호사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헌법이죠. 헌법 1조의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 조항을 사실은 저희도 헌법 공부를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내란이 있고 파면까지 또 새로운 정부 들었을 때까지 딱 이거 하나가 국민 주권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표에서 주권이 나오고 권력이 나온다. 그 권력을
한 어떤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는 국민이 심판한다라고 규정한 거로 봤을 때는 네. 저는 사실은 너무 잘 지은 것이다. 음.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해 보여요. 그냥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국민주권 정부 하면 에라 임마 똑같은 사람 법치국가 민주국가 이거랑 똑같은 느낌인데 네. 이런 일을 겪고 만든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단어로 들리기는 하는데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6개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6자의 단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오창석 평론가님은 좀 어떤 느낌 받습니까? 결국 국민은 합니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낸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 그러니까 의원의 구성을 보면은 지난 총선 때 예비 경선을 통해서 많은 의원의 물갈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결과 역시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 사이에 있었던 내란 본인도 본인의 목숨을 걸면서 라이브를 켜서 국회로 와달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로 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었던 이 정치 역정에서는 결국 진짜 국민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쓴 것 같고 아직 공식적으로 채택은 맞아요. 안 된것 아니라고 같은데 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잘 어울린다. 네. 다만 그동안 이제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 보통 이제 두 글자로 아. 끝나서 국민주권정부 입에 잘 안 붙긴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네. 국주정권 네. 한데 뭐 이국주씨 뜨겠는데. 국주정권 네, 그래서 뭐 저는 결국 이재명 정부로 네.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단어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국민들의 힘을 믿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민주주의의 꽃이란 건 선거고 국민 주권이 가장 발현되는 게 대선인데 그렇죠.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후보보다 많은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최다 득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 사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50% 출구조사보다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50%, 51.6 예전에 박근혜가 받았던 걸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박근혜 때는 양자 구도였고 지금은 다자 구도였어요. 그렇죠. 삼자 구도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처음부터 쉽진 않다. 한 명이 더 있는 이상 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벌써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국민의힘한테 참 40일 간 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오히려? 정신 못 차릴 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려면 30으로 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40이니까 또 악의 다툼을 벌써 악의 다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99% 받아서 되면 그냥 체육관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30 몇 프로 받고 되면 노태우가 됩니다. 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퍼센트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네. 그냥 1% 많아서 0.73만 많아도 대통령 해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만 더 받아도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 표에 대해서 막 뭐 50% 못 넘었다 해가지고 그냥 민감하게나 예민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 60% 받아도 똑같고요. 50% 받아도 그렇습니다. 똑같고요. 네. 이거보다 더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통합하는 대통령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아쉬운 점을 하나 얘기하려면은 우리 영남권 득표를 이번에 너무 기대를 많이 해서인지 그게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대구죠. 네. 대구 경북이 네. 저도 사실은 지난 윤석열 때 21, 23이면 지금 23, 25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대 후반 나오기를 20대 후반. 네. 30대까지는 뭐 제가 이제 저는 저의 어떤 여론조사는 간단해요. 전화해봐요. 눈빛을 봐요 이렇게. 대구 가서 이렇게 막 설치되면 싫어하는 눈빛 보면 한 20% 싫어하는, 60% 싫어하는 그런 식으로 네. 느끼거든요. 대구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조금 변동폭은 있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한테 가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중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네. 그 김문수가 많이 줄어든 거, 국민의힘이 많이 줄어든 거에 그거는 좀 의미를 좀 두면 되지 않을까. 경북하고 대구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니 TK 출생으로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해주신 거고 사실은 PK는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 부산하고 울산은 40% 넘은 게 네.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부산은 처음이에요. 어. 부산은 처음이고 TK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번에 대구 경북이 21, 23 이번에 23, 25. 그러니까 2%포인트씩 조금씩 올랐고 부산 같은 경우는 지난 세 번의 대선 그러니까 문재인 2012 2017 문재인, 2022 2년에 이재명 이렇게가 38, 39, 38 나오다 이번에 40.14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의미한 득표는 했다라고 생각이 40%를 돌파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으니까 유의미한
득표율은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부산 밭을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난 총선의 평균 득표율이 45%였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거나 착각 아니죠. 퍼센트 보면 떨어진 거 맞으니까 네. 아쉬워하시거나 왜 그런 거냐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 총선과 대선은 성격이 좀 다르고 완전 다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제가 출마했을 때 당선이 됐던 사람이 5명이고 2018년 보궐선거로 한 명이 당선돼서 6명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5명은요. 그 5명 중에 한 명은 전재수 의원, 지역구 끝판왕입니다. 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는 별명이 승악산 산신령이었어요. 사실요. 승악산에 올라가면 최인호가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가서 계속 가덕신공항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박지호 의원은 무릎이 아작났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축받고 선거운동했었습니다. 한 표만 달라고. 네. 그리고 김영춘 당시 의원은 서울에서 한나라당이었지만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미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유세 지원 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 혼자 승부하겠다. 그렇게 개인기로 돌파했었고 마지막에 김혜영 의원 이렇게 있었는데 네. 그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몇 년 동안 뛰고 굴고 뒹굴면서 개인기로 돌파했었기 때문에 총선은 대선보다 득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 스킨십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선이 40.14를 넘었던 것은 대단한 것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좀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곧바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로드맵을 이제 짜고 금방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고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살펴봤을 때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정말 어느 정도 이걸 좋아했을까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중에는 이거 플러스 대중성이 있는 공약이 하나 더 나가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좌절이 됐어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 네.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 친구들이 해양수산부 이전된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취직할 수 있어요? 맞다. 이거 정확한 냉정하게 얘기네. 봐야 됩니다. 정확한 얘기네. HMM 본사가 부산으로 와요. 40인내가 취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산의 20대 중후반에 취업 연령 대상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본사 이전 또는 이제 부처 이전을 통해서 인구 유입의 효과는 있겠죠. 네. 하지만 살고 있는 부산 시민들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플러스 그런 부산 시민들이 체감하고 직감하고 효능감 느낄 수 있는 공약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드렸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정확한 않았습니다. 얘기네.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대선 끝났는데 왜 바로 하느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있죠. 부산시장에서 이기려면 네. 스타 플레이어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약 하나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건 지금 1년 동안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부산도 뒤집어진다라는 얘기를 실현시킬 수 있고 마지막에 후보님한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방금 쓴 표현은 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비진다는 표현 이제 쓰면 안 된다. 왜? 내가 선택했었던 부산시장 또는 이런 것들에 2018년에 부산시장을 한번 됐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날아갔지만 부산 시민은 한번 뒤집는 선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미. 근데 디비진다 해서 딥에 놨더니 애가 갑자기 성추행으로 날아가요. 속이 디비지죠. 가덕 신공항을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 명칭으로 2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안 됐죠. 북한 개발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한방공사를 얘기하고 설립할 때 2004년에 얘기했습니다. 21년이 지났어요. 이제 개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에 100층짜리 건물이 몇 개씩이나 올라가고 아파트가 몇 채씩이나 생기고 그리고 부처와 GTX 몇 개가 깔렸습니까? 근데 부산에는 그동안 20년 동안 어떤 게 있었죠?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됐다. 네. 근데 지금 해양수산부를 이전한다라고 빨리 지시를 했으니까 그래 이재명은 일은 하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여기 플러스 하나 정도가 더 있어야 부산 시민들이 그래 한 번 더 이재명은 믿어볼 수 있다라는 것이 표로 연결될 것이다.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해도 안 됩니까? 네? 그 공약 얘기해도 안 됩니까? 실패했으니까 돔구장. 동구장. 부산구나 복합 그 동구장. 이제 그 얘기를 저도 야구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님하고 많이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저도 많은 야구인들한테 특히 부산 출신 야구인들 제가 또 최동원 심사위원입니다. 최동원 그래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동원을 좋아해서 에이전트로 활동하시고 에이전트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에 대구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래저래 좀 물어봤는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서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벌리기가. 요번에 이제 앞에 얼굴 딱 드러내면서 돔구장 가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그건 끝엔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계속 노력을 하다가 네. 부산에 또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태클이 들어왔고 부산에서도 이제 몇몇 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었는데 제가 왜 그랬구나. 그러면 동구장을 끝까지 추진했냐면
이게 그냥 야구 건축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항을 개발하실 때 시민들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슬리퍼를 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주도로 북항을 전체를 개발하는데 이게 단군 이래 최대의 항만 개발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돼서 지금까지 2035년까지 22조 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은 뭐 해운 본사가 올 수도 있고 또 해양수산부가 거기에 올 수도 있는데 다만 그 건물이 들어왔으면 부산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 직원들만 들어가고 그렇죠. HMM 직원들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야구 티켓이 뭐 비싸면 2, 3만 원에서 조금 좋은 좌석은 10만 원도 넘어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2, 3만 원 쓸 수 있다고 하면 돈 2, 3만 원으로 몇만 명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은 필요하다.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있는 공간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돔구장으로 만들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는 스위프트 이코노미라고 있을 정도로 미국 여행자협회에서는 100억 달러, 약 1000조? 뭐 하여튼 100조인가 그래요. 그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고 K-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BTS, 블랙핑크, 나고야 뭐 도쿄돔 이런 데서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아직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인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만석 규모로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타 히로시마에 새로 생긴 최근에 일본의 그 동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구장은 짓고 나서 계속 흑자. 그리고 갈 때마다 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놀러 오는 관광객들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요. 네. 그러면 부산 북항에 부산역 바로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 기차역이 있죠, 지하철역이 있죠, 버스역이 있죠, 가덕신공항부터 통해서 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네. 최적의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스포츠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저는 경제적인 효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이건 비수도권 활성화가 되고 그 부산역 중심이 진구와 동구와 서구와 중구와 영도구 합치면 약 100만 명의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부산의 원도심 활성화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했었는데 좀 좌절돼서 아쉬운데 다음 부산시장 선거 때는 누가 가져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동구장이 한 5천억 정도, 개평 동구장으로 하면 약 7천억 정도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큰 금액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GTX 1km 까는데 얼마 든 줄 아세요? 잘 모릅니다. 1km 네. 2천억 들어요. 아, 그래요? GTX 한역 구간이 적어도 2km, 3km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GTX 비슷한 그 구간, 돈이네. 서울에는 네. GTX A선, B선, C선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부산에는 그 돈도 투자 못 하냐? 1, 2km, 2, 3km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예산이 많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야, 오늘 듣다 보니까 네. 뭐 부산시장 부산시장 출마전환문을 나가야 듣는 것 같은데 부산시장 나가야 되겠어. 다른 분이 잘 이어서 아니 하시길 그런 바랍니다. 생각 들면서 어떤 네. 생각이 가볍게 들었냐면은 네. 우리 남천동 스튜디오를 부산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두 사람이 여러 파주에 가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PD와 임경 기자가 파주에 살고 있어서